자, 오늘 연산 끝냅시다. 정신들 차리시고요. 자, 저번에 했던 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쭉 복습하고 넘어가죠. 68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그냥 쭉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자, 집합의 연산에서 중요한 거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에 대한 성질도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연산 법칙입니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드모르간 별표해놨죠. 드모르간 법칙은 괄호 안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여집합 걸어주는 겁니다. 단 부분집합에 대해서 관계된 표현들, 얘는 저번 시간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거를 문제를 볼 거라서 같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애가 B에 대한 부분집합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문 안 닫고 다녀? B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A라고 하는 애가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A랑 B랑 두 개의 교집합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이 A라고 하는 애가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 합니다. A랑 B랑 합쳐요. 그러면 큰 B라고 하는 집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집합에서 B라고 하는 집합을 빼요. 차집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공집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 B 여집합이랑 A 여집합 이 두 개에 대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B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B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칠판을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B 나머지 부분이 B 여집합입니다. 그 다음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다 되는 거잖아. 그럼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봐. 당연히 A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더 커요. B 여집합보다. 그리고 B 여집합을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집합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다섯 번째. A 교집합, B 여집합이야. 얘는 교집합이 뒤에 여집합이니까 차집합으로 바뀌는 거잖아. 쟤랑 똑같으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은 쉽게 계산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입니다. 이 원소 개수 다시 한번 보고 뒤에 문제 이어서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예요. 여러분들 형광펜을 칠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자, 먼저 첫 번째에 있는 거. 자, 첫 번째 있는 겁니다. 합집합에 대한 개수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 거기 제일 윗줄이죠. 쭉 형광펜. 예? 네? 어디요? 합집합 개수 세는 거. 첫 번째 점 있는 데다가 쭉 형광펜 그어주시면 됩니다. A랑 B랑의 합집합의 개수는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 자, 얘는 하나의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되는데 왜? 미친. 이런 라이트를 켜고 있는데 수업이잖아. 진솔아, 남친 관리 안 해? 여친인가? 세영이 속 안 좋아? 이거 어떡하냐? 여기에 묻어. 아, 빨리 펴! 아 진짜. 자, 봐봐. 여기에 지금 각각들에 대해서 영역들로 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 여기를 A, 여기를 B, C, D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
자, 지금 A 합집합 B에 대한 거는 어떤 영역들이 포함이 되는 거냐면은 A, B, C에 대한 영역들이 포함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A, B, C에 들어가 있는 개수들 세주면 되는 거거든. 자, 얘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할 거야. A에 들어갈 거, 얘는 A랑 C에 대한 거 개수 세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는 B랑 C랑 들어가는 거를 더할 거야. 근데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A 한 개, B 한 개, C가 두 개가 더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에 해당하는 C만큼을 빼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전체 합집합에 대한 개수는 A 개수 더하고 B 개수 더하고 교집합 개수 빼주는 거야. 이게 합집합 계산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형광펜 쭉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교집합이 공집합, 즉 서로서라고 한다면은 그냥 합집합의 개수는 A집합 개수 더하기 B집합 개수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약간 이거 곱셈 공식처럼 외워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다음 3개짜리로 넘어가자. 3개짜리는 조금 복잡하거든? 아우, 지옥이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그래서 음료수들을 맛있게 드셨나요? 맛없게 먹었다고? 진짜 양심이 있다면 다른 애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해라. 자, 3개짜리 넘어갑시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3개로 그리는데 3개부터는 조금 많이 복잡하거든. 자, 여기에 영역들을 하나씩 다 나타낼게. A, B, C, D, E, F, G, H 이렇게 나타낼게. 자, 그리고 나서는 지금 합집합에 대한 개수를 셀 거야. N, A 합, B 합, C.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먼저 하나짜리들은 다 더해줄 거야. A 개수, B 개수, C 개수는 다 더해주는 거야. 근데 두 개 겹쳐진 부분들을 하나씩 다 뺄 거거든. A랑 B랑이 교집합 하나 뺄 거고, 그 다음 B랑 C랑이 교집합 뺄 거고, 다음 C랑 A랑 교집합을 뺄 거야. 2개짜리는 다 빼주는 거지.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개 전체에 대한 교집합을 하나 더 해주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두 번째 괄호에 점 찍혀져 있는 거 있죠? 좀 긴 거. 거기다가도 형광펜 쭉 그어주시고요. 얘도 외워야 됩니다. 자, 봐봐. 왜 그런지 영역별로 한번 적어줄게요. 자, A 합, B 합, C라고 하는 거 개수를 셀 때는 어디 영역에 있는 것들을 적어줘야 되냐면은 A, B, C, D, E, F, G 여기에 있는 영역들을 다 세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을 셀 때 문제에서 A, B, C에 대한 개수만 주어진단 말이야. 뭐 교집합 개수 이런 것들. 자, A라고 하는 애는 A, D, G, F.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는 B, D, G, E.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애는 C, E, G, F.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일단 왼쪽에서 A, B, C, D 이런 거 하나씩 다 지워봐봐. B 여기 있고 C 여기에 있어. 그 다음에 D 있고 그 다음에 E 있어. F도 있어. G도 있어. 자, 이제 얘네들은 있으면 안 되는 녀석들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씩 다 뺀다라는 거야. 자, A 교집합 B에 대한 거는 D랑 G야. D랑 G인데 위에 있는 애들 하나씩 다 빼자. 여기 D 빠져. 그 다음에 G 빠져. 그 다음 B교집합 C라고 하는 애는 G랑 E입니다. 일단 다 적어놓을게요. 여기는 F랑 G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G 하나 빼요. E 빼요. F 빼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G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으니까 G라고 하는 녀석을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다. 그냥 이거는 계산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하나짜리 개수 다 더해. 교집합 개수 다 빼. 3개 교집합 하나 더해. 알겠니? 하나짜리 다 더하고 2개짜리 다 빼고 3개짜리 하나 더하는 거야. 그게 3개짜리 합집합에 대한 개수 세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 여기 있는 이 문제 분명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여러분들 그 부등식의 과부족 같은 느낌이에요. 이 네 번째 가로에 있는 애가 그 부등식에서 과부족 같은 느낌이라 한 문제는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먼저 A랑 B랑의 교집합에 대해서 개수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있고요. A 집합, B 집합이 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A 교집합 B에 대해서 개수의 최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최소가 얼마일지가 궁금한 거야. 자, 봐봐.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줄게. 전체가 50개라고 하자. 그리고 이때 A라고 하는 애는 35개. 그 다음 B라고 하는 거는 20개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 A 교집합 B라고 하는 애가 가능한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계산을 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 어쨌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전체 집합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단순히 이 개수들 더해봐. 총 55개가 나오지. 그지? 그러면 이 전체 집합 50개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복된 게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못해도 5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5개가 겹쳐진다라고 한다면 A랑 B가 모두 다 채우고 이 밖의 영역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A 교집합 B에 대해서 최소값은 5개가 된다는 거지. 근데 A 교집합 B가 최대가 될 수가 있는 거는 어떤 경우가 될까? 저 B라고 하는 집합이 A 안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교집합에 대해서 개수는 최대로 20개가 가능한 거고 나머지 35개의 나머지 15개는 여기 밖에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B라고 하는 애 작은 집합이 큰 집합 내로 싹 다 들어가는 게 교집합에 대해서 최대 개수가 된다는 거야. 최소 개수는 2개를 더해서 전체가 되도록 하는 게 최소 개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표정들이 애매하지? 교집합의 개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선 작은 애가 큰 애 안에 다 들어가면 돼. 그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걔네 2개가 합쳐서 전체가 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문제로 보면은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과부족보다는 나을 거예요. 과부족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서. 자, 연습문제 5번부터 보면 되죠? 연습문제 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연습문제 5번 보게 되면은, 참고로 오늘 문제 많거든? 문제 주구장창 나올 테니까 집중력 깨지면 안 된다.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이 전체 집합에 대해서 A 교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B 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 얘하고 B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A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대요. 이때 옳은 것들을 구하라. 먼저 다 적어놓고 합시다. A 차집합 B는 공집합. 다음 A 합집합 B는 E. 다음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A 여집합이냐? 자, 먼저 여기 있는 나타내져 있는 식이 어떤 녀석인지부터 한번 판단을 해야 돼. 자, 여기 있는 애 지금은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전체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A랑 B를 그려라. 다음 A랑 B랑 교집합 부분 색칠을 해봐봐. 일단 여기야. 그 다음은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영역 색칠을 해보면 여기 영역이 색칠이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녀석은 의미하는 게 A라고 하는 집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좀 연습이 되잖아. 너무나도 당연해. A랑 B랑 교집합. 그러면 이 모양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떠올라진다고. 교집합 부분이랑 A 차집합 B 부분이랑 합치면 당연히 A밖에 안 돼. 알겠지? 그래서 A랑 B랑의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된대. 자, 이게 무슨 뜻일까? A랑 B랑 교집합을 했는데 A집합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집합 내에 A가 포함이 된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교집합을 하면 A라고 하는 집합이 나오지. 그러면 기억본부터 한번 봐봐. A에서 B가 가지고 있는 걸 싹 다 빼.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지. A라고 하는 애는 B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 A랑 B랑 합쳐. 근데 A야? 말도 안 되지. 작은 게 될 수가 없잖아. 큰 게 돼야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해봐. 야,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야. 여집합 졸라 많지. 그러니까 생각하기 복잡하다고. 그러면 어떤 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거냐? 드모르간이야. 여집합들 싹 다 뽑아내. 그러면 얘랑 같은 거는 A, 그 다음 얘는 합집합, 얘는 B가 되고 전체에다가 여집합 걸어주는 거야.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랬잖아. 야, 그래서 A 합집합 B에 대한 여집합이야. 그러면은 B에 대한 여집합이 되는 거지 A 여집합은 아닌 거야. B 여집합이 돼야지. 그래서 디귿번 또 틀린 겁니다. 기억번만 맞다는 거야. 그래서 드모르간이라는 거 디귿번 잘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 자, 연습 문제 6번 보게 되면은 A 세모 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A 세모 B라고 하는 거는 A 합 B 빼기 A 교 B라고 나타내진다. 이때 A라고 하는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애는 1, 3, 4, 5 그리고 A 세모 B라고 하는 애는 2, 3, 5, 6, 7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야. 이때 B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야. B라고 하는 애가 어떤 애인지를 구해야 돼. 자, 근데 여기 세모라고 하는 애가 나온 거는 그냥 이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새로운 연산일 뿐이야. 근데 얘가 어떤 애를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봐. 지금 머릿속에서 직접 떠올려봐. A 합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뺐어. 어떤 모양이 나올지 생각해. 됐다 생각하고 A랑 B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모양이야. 여기 있는 색깔 칠한 이 영역이 된다는 거야. 혹시 기억이 날까? 이 저번 시간에 어떤 명칭을 알려줬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대칭적이다, 대칭차집합이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얘는 이름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대칭차집합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칭차집합을 의미하는 수식이 되는 거야. 자, A라고 하는 애가 1, 3, 4, 5인데 A 세모 B라고 하는 이 색깔 칠해진 영역에 들어갈 녀석들은 얘들이 돼야 돼. 그러면 A 중에서 이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 찾아보게 되면 여기 있는 1이라고 하는 애, 4라고 하는 애는 색칠된 영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A 원소야. 얘네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 들어가야지. 1이랑 4는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 다음 3이랑 5는 색깔 칠해진 여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고 3이랑 5는 A에서 나왔으니까 나머지 부분, 이 6, 7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B라고 하는 집합 내에는 어떤 원소가 있어야 되냐? 1, 2, 4, 6, 7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싹 다 더하게 되면은 20이라고 하는 합이 나오겠죠. 다음 7번. 자, 연습 문제 7번 보게 되면은 전체 집합이 있는데 이 전체 집합은 1부터 해서 8까지야. 3, 4, 쭉 8. 다음 A라고 하는 애는 1, 2가 포함되어 있고 다음 B라고 하는 애는 3, 4, 5래. 그리고 X랑 A랑 합쳤더니 A래. 그 다음에 X 미안. 그 다음 X 교집합 B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X래. 와. 자, 처음에 있는 것부터 같이 한번 해석을 하자. 야, X라고 하는 새로운 집합. 우리가 이 X라고 하는 집합의 개수를 세야 돼. 근데 X랑 A라고 하는 애랑 합쳤는데 X가 나온다는 뜻은 뭐야? X 안에 A가 포함된다는 거야. 알겠니? 두 개를 합쳐서 X라고 하는 애가 나온다면은 X라고 하는 애가 더 큰 녀석이라고.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집합이 있을 때 A라고 하는 애를 포함시키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X라고 하는 이 집합은 1과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 뜻이 된다. 자, 그 다음 이 오른쪽 거 X, 교집합의 뒤에 여집합이야. 교집합의 뒤에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차집합으로 바뀐다고 했지. 그래서 X에서 B가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뺐는데 X래. 야, 이건 또 무슨 뜻이야? X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B라고 하는 애를 뺐는데도 그대로야. 그러면 X라고 하는 애는 B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야 X에서 B를 뺐는데도 그대로 있지. 그래서 3, 4, 5는 반드시 포함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집합에 있어서 1이랑 2는 반드시 포함, 3이랑 4랑 5는 반드시 포함 안 함. X 개수 몇 개 있을까? 8개지. 6, 7, 8 가지고 우리가 경우의 수 따지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3개 있으니까 2의 세제곱 총 8개가 X에 대한 개수로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연습 문제 8번 들어갑시다. 자, 연습 문제 8번 보게 되면은 A라고 하는 집합, B라고 하는 집합이 있다. 이때 X에 대한 개수 나와 있고요. A차 B가 공집합. 자, 복잡하니까 먼저 한번 쭉 적어보고 들어갑시다. 자, A라고 하는 집합은 16에 대한 약수가 되겠네요. 1, 2, 4, 8, 16이다. 다음, B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들이 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 B는 1과 3이 들어가 있는 애고요. 다음, X에 대한 개수는 2개래. 원소 개수가 2개야. 근데 X 빼기 A 차 B라고 하는 애, 얘를 계산하게 되면 공집합이래. 얘를 만족시키는 X에 대한 개수를 세야 됩니다. 자, 먼저 A 차 B부터 봐봐. A에서 B를 뺐어. 그러면 남아있는 애는 1만 제외시킨 2, 4, 8, 16이라고 하는 애가 된다는 거야. 자, 근데 X에서 얘네들을 뺐을 때 공집합이 된다는 뜻은 X라고 하는 원소는 이 4개 중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4개가 아닌 다른 게 있으면 공집합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원소 개수가 2개네. 하나, 둘, 셋, 4개 가지고 2개 골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자, 4개 중에서 2개 고른다고 했어. 계산 어떻게 할 거야? 40입니다. 혹시라도 경우의 수 안 떠오른 친구들 앞에 있는 공수 내용 끌어 써야 돼. 알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할게. 오늘 문제 많으니까 집중력 잃지 마. 집중력 깨지는 순간 오늘 수업 날아간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너네 성적도 날아가겠지 뭐.
그럼 난 모르겠고. 연습 문제 8번은 총 6개가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 1에 있는 내용을 끌어와야 돼. 부분집합 개수 세는 거는 우리 앞에서 했었던 경우의 수에서 열심히 끌고 와야 됩니다. 다음 연습 문제 9번입니다. 아 제발 2학기 때 진짜 너네 어정쩡한 위치에 안 있으면 좋겠다. 못해도 2등급으로 다 들어가고 1등급 뚫고 막 표정 썩는 거 봐라. 또 나만 진심이지? 아! 펜 안 적어? 둘은 적었어. 안 적어? 넌 지 플랜 있는데 왜? 예? 플랜은 왜 안 올려? 지각했다가 플랜은 있는데 올리는 거 깜빡한 거야? 아니 그냥 다안 썼어요. 플랜을 적읍시다. 니들 면접 준비하는 거예요. 계획성이 있는 거 면접에서 중요하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잘 알아들으시고요. 자, A라고 하는 집합은 15에 대한 양의 배수래. 그러면 일단 뭐 15, 30, 45 쭉 가는 이런 집합이 되겠지. 다음 B라고 하는 녀석은 K에 대한 배수라고 하니까 K, 2K 뭐 이런 녀석들이 있는 애겠지. 자, 근데 A 교집합 C에서 얘가 공집합이 되어야 된대. 자, 그러면 A 차집합 B라고 하는 애가 공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A에 대한 원소들이 다 B에 포함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K에 대한 합을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일단 제일 간단한 것부터 생각해봐. 얘가 15의 배수야. B라고 하는 애 마찬가지로 K가 15라고 해서 15의 배수가 된다면 두 개 똑같으니까 빼면 공집합 되겠지. 그지? 제일 간단한 애가 15야. 자, 그 다음 15의 배수를 품어줄 수 있는 애는 또 뭐 있니? 약수죠. 그래서 15의 약수인 5배수가 다 품어줄 수가 있고요. 다음 3배수도 가능하겠죠. 근데 2 이상이니까 1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K로 가능한 게 15, 5, 3입니다. 다 더하면 23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10번. 연습 문제 10번 보게 되면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졌고, 이 AN이라고 하는 애는 N의 양의 약수야. N의 양의 약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기억번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A4라고 하는 애 교집합, A6이라고 하는 애. 자, 두 개에 대한 교집합이야. 자, 먼저 A4라고 하는 거는 1, 2, 4가 들어갈 거고, 다음 A6이라고 하는 거는 1, 2, 3, 6이 있겠지. 두 개 교집합 시키면 1, 2가 교집합이 되는 거니까 A2가 되겠다. 그래서 기억번이 맞겠다라는 거네. 다음 니은번 A4 합집합 A8이라고 하는 거. 얘는 A8이냐? 당연하죠. 4 원소 1, 2, 4 아니 약수 8 약수 1, 2, 4, 8 합치면은 8배수 즉 A8이 되겠다. 얘는 이 표현 방법을 한번 보라고 낸 문제지 어렵진 않아. 다음 디귿번 A3 합집합 A4 그 다음 얘가 A10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집합이냐. 자, A3이랑 A4 합집합을 하게 되면 원소로는 1, 2, 3, 4가 있을 거야. 이 1, 2, 3, 4를 모두 다 약수로 갖는 숫자는 12입니다. 그래서 A10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기억, 니은, 디귿이 맞겠다. 그래서 이 표현 방법만 그냥 보세요. A로 나타내져 있는 이 표현 방법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갈게요.
전체 집합이 10보다 작은 자연수, 얘는 따로 안 적을게요. 그 다음 A라고 하는 애는 3x-2라고 하는 애인데, 자, 3x-2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애가 원소다라는 거야. 다음 x라고 하는 애는 3 이하의 자연수다. 자, 그러면 1 대입해서 나오는 1, 2 대입해서 나오는 거 4, 3 대입해서 나오는 거 7이라고 하는 애가 A에 대한 원소가 되겠다. 다음 B. 너네 이거 혹시 알고 있니? 3에 대한 거듭 제곱에 있어서 1의 자리 숫자는 어떤 애들이 반복해서 나오는지? 3, 9, 7, 1이 반복돼서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B라고 하는 애는 3의 n제곱이 1의 자리 숫자니까 3, 9, 7,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 여집합, 교집합. 너 졸린다. 졸리다. 재원이 어떡하냐. 설마 음료수까지 얻어 마셨는데 졸겠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댔는데 떡 하나 더 먹여놨더니 졸면 안 되겠지? 아, 너 오늘 또 아침에 5시에 일어났어? 농구하러 갔어?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네. 아, 맞다. 지각. 아, 근데 농구하다 지각했을 수도 있잖아. 네, 다음에 3시간, 3시간 반 했어. 어? 그 전날에 3시간 반 하고 3시간 반하고 몇 틈까지 아, 짝짝까지. 야무지네. 방학 잘 즐기고 계시네. 마음껏 즐겨. 괜찮아. 남들 공부할 때. 아싸, 깔아주네. 자, 점수가 저랑 달라요. 니는 하락됐어. 아니, 니들 1점 차이잖아. 평균. 자, 봐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야. 여집합 졸라 많아. 그럼 우리는 뭘 쓰자고? 무슨 공식이었는데? 드모르간. 드모르간 공식. 사람 이름이야, 드모르간이. 드모르간 여집합으로 다 뽑아내. 그러면 앞에서부터 A 교집합은 합집합되고 B는 B 여집합은 B가 되고 밖에다가 여집합 달아주는 거야. 즉 A 합집합 B에 대한 여집합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야, A 합집합 B라고 하는 애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다. 다 구해놨으니까 1, 3, 4, 7, 9가 되겠지. 그럼 얘 말고 밖에 있는 거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겠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하게 되면 21이라고 하는 합이 등장하고 마무리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넘어갑시다. 근데 10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네. 10보다 작으니까 이 10 빼야 되죠. 그래서 21입니다. 내가 풀어왔는데 10을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갑시다. 자, 12번 문제 보게 되면 가번 N, A 합 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A에 대한 원소 개수에 B에 대한 원소 개수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야. 자, 이거 앞에서 보고 들어왔거든. 합집합을 했는데 A 개수, B 개수 더한 거랑 마찬가지다. 자, 이거 전에 일반적인 거 한번 생각해 봐봐.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A 개수 더하기 B 개수에다가 N, A 교집합 B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야 돼. 근데 가분 조건 보게 되면 A 개수, B 개수만 더한 거랑 같으니까 뒤에 있는 이 녀석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즉 공집합이라는 거야. A랑 B랑 겹쳐지는 게 없는 거야. 즉 A랑 B가 서로서라는 거지. A랑 B가 서로서다. 다음 나번 조건. 나번 조건 보면은 A 합집합 C, 그 다음 B 합집합 C, 얘에 대한 개수가 2 곱하기 N B차 C. 자, 얘랑 똑같대. 자, 앞에 있는 거 얘들아,
A랑 B랑 C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직은 모르잖아.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싶다면 가번 조건으로 A랑 B는 서로 소행관에 있다고 확인했잖아. 띄워놔. 그리고 나서 C라고 하는 애는 A랑 B랑 겹쳐지는지 안 겹쳐지는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다가 겹쳐지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되게 자유롭게 그릴 줄 알아야 돼. 만약에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던가. 복잡하잖아, 얘들아. 봐봐. 식 졸라 복잡하잖아. 간단하게 만들어. 너네 숫자 묶어내듯이 똑같이 생긴 애로 묶어내. 그러면 얘는 어떤 애가 되냐면 A, 그 다음에 교집합 B로 남아있고 밖에 합집합 C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간단해져. 자, A 교집합 B라고 하는 애가 공집합이었어. 얘는 공집합이야. 즉 NC, 즉 C에 대한 원소 개수가 얘랑 똑같다는 거거든. 뭔 말 알? 자, 그러면 C에 대한 원소 개수가 B차집합 C에 대한 개수의 2배라는 거는 B차집합 C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이지.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을 우리가 B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타내서 총 B 개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 얘에 대한 2배니까 이 C라고 하는 이만큼에 대한 집합, 요만큼에 대한 집합의 개수는 이 B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N, B 합집합 C라고 하는 이 원소 개수가 12개라고 나왔거든? 야, B랑 C랑 합쳤어. 그러면 지금 빨간색이랑 노란색 칠해진 이만큼 전체에 대한 개수를 물어보는 거랑 같겠다. 빨간색이 2B였고 여기에 노란 색깔 영역이 B였으니까 파란 색깔 영역은 총 3B라고 하는 애가 되는 거고 얘가 10이 돼. 따라서 B라고 하는 애는 4가 되는 거다. 얘가 4가 되고 얘는 8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NC, C에 대한 원소 개수는 8개다.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게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야. 다음 13번 문제 푸는 속도가 앞에 단원들이랑 조금 다른 거를 느끼실 거예요. 집합이 쉬워서 그래요. 집합 파트에서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어려운 거는 한없이 어렵긴 해서 기본적으로 맞출 건 다 맞추고 들어갑시다. 자, 연습문제 13번 AN이라고 하는 애가 주어졌어요. 이 AN이라고 하는 애는 100 이하의 N의 양의 배수라고 주어졌어. N의 양의 배수다. 자, 근데 100 이하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A2 교집합 A4 합 A8 이렇게 주어졌네. 얘에 대한 원소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합시다. A4라고 하는 거는 100 이하의 4의 배수죠. 그 다음에 A8이라고 하는 건 100 이하의 8배수입니다. 두 개를 합쳤어. 그럼 누가 나올까? 4배수랑 8배수랑 합쳤어. 그러면 누가 나와? 4배수죠. 그래서 얘가 바로 안에 연산이 A4라는 걸로 나온다는 거야. 자, 그 다음 A2라고 하는 거 2배수야. A4라고 하는 거 4배수야. 두 개 겹쳐지는 건 어떤 걸까? 4배수입니다. 겹쳐지는 거잖아요. 합친 게 아니고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배수가 겹쳐지는 거잖아. 즉 A4라고 하는 애로 연산이 마무리가 되고 4에 대한 양의 배수 100 이하 총 몇 개? 25개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습문제 14번 들어가죠. 자, 연습문제 14번 보시게 되면
전체 집합 U,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전체 집합은 30개, A는 21개, B는 17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N이라고 하는 거 개수들 다 나타낸 것 뿐이고요. 30, NA는 21, NB는 17. 자, 이때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 등장했다, 그지? 자, 교집합에 대해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 자, 먼저 최대값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A라고 하는 집합이랑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서 교집합으로 가능한 가장 큰 숫자는 얼마일까요? 17입니다. 다들 잘 이해하신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럼 최소값으로는 얼마가 가능할까요? 3? 8? A랑 B랑 두 개를 합쳐서 전체가 되는 게 교집합이 가장 작을 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38, 30을 빼서 교집합 개수 8개라고 나타내주는 게 교집합의 개수가 가장 적을 때다. 자,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자, 연습문제 15번처럼 나와요. 최대 최소라고 하는 문제가 연습문제 15번처럼 나오는 겁니다. 실생활이랑 같이 엮여서 문제 나오는 거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학생이 30명이래. 자, 전체야, 얘들아. 그러면 전체 집합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지? 전체 집합의 개수가 총 30개다라고 나타내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다음, A 지역을 방문한 학생이 17명이래. 그러면 NA라고 하는 애가 17이 된다는 거지. 다음엔 B 지역을 방문한 게 15명이래. NB가 15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A랑 B 둘 중에서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의 수.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의 수. 거기다 형광펜.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 수입니다. 문제 잘 읽어야 된다는 거야. 둘 다 방문한 학생의 수 중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의 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줄게. A 집합, B 집합이 있을 때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겠지. 그지? 우리가 지금까지 최대 최소 문제들을 다뤄왔던 거는 교집합에 대한 최대 최소였어. 근데 이 문제는 다르다고. 대칭 차집합 영역이 들어간 녀석이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가 되는 거야. 야, 그러면 한 지역에 대해서 최대값,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생각해봐. 어떤 애가 가장 작을 때? A랑 B랑의 교집합이 가장 작을 때가 되는 거라고. 지금 앞에서 봤었던 문제하고 정반대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A 교집합 B에 대한 최소값일 때가 최대다. 다음, 스몰 m. 이 노란 색깔 영역에 들어갈 때 가장 작을 때는 A랑 B의 교집합이 가장 클 때 만족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위의 상황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했었던 것들 토대로 들어가는 거야. 자, A 교집합 B라고 하는 애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A랑 B가 전체 집합을 이루면 되는 거고 두 개를 더하면 32라고 하는 애야. 그러면 A랑 B랑의 교집합의 개수가 제일 작은 게 2가 된다는 거네. 맞아? 자, 그러면 A 교집합 B에 대한 개수가 2고 A랑 B가 전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으로 가능한 거는 28개. 28명이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 중에서 가장 최대값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A 교집합 B가 최대일 때야. 얼마야? 15가 교집합의 개수가 최대일 때다. 그지? 그래서 A 교집합 B에 대한 최대는 15야. 자, 그러면 B 간 애들은 A 다 간 거라고. 한 지역만 간 학생은 몇 명? 15이 아니야. 2명인 거야. A가 17명. 그 중에서 15명이 B도 갔대. 남아있는 2명만 한 지역에 간 거야.
그럼 나머지는요? 안 간 거겠지. 다른 지역 갔던가. 그래서 얘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한 값 56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연습 문제였고요. 실전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실전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안 담아놨거든요. 혹시 집합 중에서 미친 듯이 어려운 걸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학생이 있다면 저한테 따로 요청을 해주시죠. 그러면은 집합에 대해서 지옥을 맛보실 문제들을 뽑아드릴게요. 자, 실전 문제 1번입니다. 자, 먼저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야.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 이 A라고 하는 집합은 1, 2, 3, 4, 5라고 하는 애가 있어. 다음 B라고 하는 애가 있다. 이 B라고 하는 애는 3, 4, 5, 6, 7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졌어. 자,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이야. X라고 하는 집합을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부분 집합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소의 합이 가장 작은 거를 계산하는 문제야. 자, 먼저 가분 조건 NX라고 하는 애는 6이야. 총 6개가 있다는 거고 A 차집합 X라고 하는 애랑 B 차집합 X라고 하는 애가 같대. 그 다음은 X 차집합 A라고 하는 거에서 X 차집합 B에 대한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자, 그래서 아마 이 보기를 읽으면서 어떤 말인지 해석이 안 돼서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먼저 가분 조건. 당연히 얘는 원소 개수잖아. 얘는 원소가 6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다음 나분 조건 한번 보세요. A라고 하는 거에서 X를 뺐어. 근데 B라고 하는 애에서 X를 뺀 거랑 똑같대. 자, 다시 한번 A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X가 가지고 있는 걸 뺐어. 그 다음 B라고 하는 집합에서 X가 가지고 있는 걸 싹 다 뺐어. 이때 두 개가 똑같대. 이게 무슨 말이냐. 야, A랑 B랑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체크 한번 해볼게. 그러면 A만 가지고 있는 거는 1이랑 2고 B만 가지고 있는 거는 6이랑 7이야. 야, A라고 하는 거에서 X를 뺐는데 B랑 어쨌든 같아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 X라고 하는 애가 A만 가지고 있는 1과 1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B에 대해서 뭔가가 같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B에서 X를 뺐는데 A가 가지고 있는 뭔가랑 같아야 된대. 그러기 위해서는 6이랑 7이 X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원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애는 이 나분 조건에 의해서 1, 2, 6, 7이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뒤에 모르는 어떤 것들 두 개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분 조건. X라고 하는 집합에서 A라고 하는 애를 뺐어. 자, A가 가지고 있는 걸 싹 다 뺀 거야. 그러면 X 빼기 A라고 하는 애는 일단 확실한 거네. 1, 2가 빠졌지. 그러면 6, 7, 네모가 있다라고 칠게요. 다음 X에서 B를 뺐어. X에서 B를 뺐어. 그러면 걔는 6과 7이 빠져서 1, 2, 네모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개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주어졌지. 공집합이 아니라고 주어졌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네모라고 하는 녀석들, 이 네모라고 하는 녀석들은 적어도 A랑 B 밖에 있는 녀석들 중에 하나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A를 싹 다 뺐어. A를 싹 다 뺐어. 그 다음 B라고 하는 애도 싹 다 뺐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치자. 그리고 전체 집합이 있는 상황이야. 내가 x라고 하는 애에서 a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을 싹 다 뺐어. b를 싹 다 뺐어. 그럼 여기에 있는 녀석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야, x라고 하는 거에서 a를 뺐어. 여기 있는 거를 뺐어. 그러면 내가 아예 표시를 해줄게. a를 뺀 거를 노란색으로 나타내 줄게. 요렇게. 다음 x라고 하는 거에서 b를 뺐어. 그럼 여기 있는 파란 색깔 영역이 남겠지. 야,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같이 겹쳐진 부분, 그게 교집합인 거잖아. 그게 여기라고. 여기에 있는 애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즉 x라고 하는 애는 A 합집합 B 이외에 나머지를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A 원소, B 원소 가지고 있는 걔네들 말고 지금 전체 집합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들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랑 B 제외하고 남아있는 녀석은 뭐냐면 8, 9, 10이 들어가 있어. 8, 9, 10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거든. 오케이? 자, 적어도 하나야. 하나만 들어가도 되지. 자, 지금 남아있는 숫자 봐봐. 8, 9, 10이야. 졸라 커. 합의 최소를 구하는데 졸라 크다고. 저기서 두 개를 뽑느니 하나만 8을 뽑고 겹쳐지는 것 중에서 또 그나마 제일 작은 거 3을 가지고 온 게 가장 합의 최소가 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영역에서 적어도 하나만 가지고 온 거고 합의 최소니까 겹쳐지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가지고 온 얘네들이 합의 최소값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27의 합을 가진다.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은 너무나 그냥 당연하고 나번까지 해석은 잘하는데 다번 해석이 안 돼서 대다수가 틀렸습니다. 다번 해석까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전 문제 2번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실전 문제 2번입니다. 두 개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A랑 B가 있고 B는 20 이하고요. 다음 전체 집합은 20 이하의 자연수가 되어 있고요. A라고 하는 애는 A에 대한 배수, B는 B집합은 B에 대한 약수. 자, 이때 가분 조건 3, 6이라고 하는 애는 A랑 B에 대한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나분 조건 보시게 되면 N, B 차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때 A 차 B에 대한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합에 대한 최소값이지. 자, 먼저 A랑 B의 교집합에 3이랑 6이 들어간다는 뜻은 A에도 3, 6이 포함되어 있고 B에도 3, 6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A로 가능한 거는 과연 뭘까? 야, 3이랑 6이랑 배수로 들어가야 돼. 3이랑 6이 배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A로 적당한 값은 뭘까? 3이지. 3밖에 없어. 야, 1은 미쳤다고. 설마 1일까?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3이다. 그냥 확정 짓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 B에서 A라고 하는 집합에서 있는 원소들을 싹 다 뺐는데 2가 된대. 야, 그럼 일단은 우리가 A라고 하는 집합이 3에 대한 배수라는 건 찾아냈잖아. 그지? 당연히 1이라고 하면은 나는 0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A 집합을 먼저 적어 놓는 겁니다. 얼마 없잖아. 20 이하 자연수니까 3, 6, 9, 12, 15, 18 먼저 적어 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B에서 A라고 하는 녀석을 뺐어. 근데 E라고 하는 애가 나와야 된다. 야, 일단 B라고 하는 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B라고 하는 애는 어떤 숫자에 대한 약수인데 3이랑 6일 약수로 갔는데, 그러면 B라고 하는 애의 후보는 어떤 게 있을까? B에 대한 후보. 자, 3이랑 6을 원소로 가져야 돼. 자, 첫 번째는 6이 가능하겠지. 그치? 첫 번째는 6이 가능해. 다음 두 번째는 9 가능해? 뇌정지 왔네. 야, 다음 10이잖아. 그치? 야, 3이랑 6이라고 하는 거는 3은 6에 대한 약수야. 즉 6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당연히 3은 포함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6에 대한 배수들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B에 대한 후보는 6, 12, 18이라고 하는 애가 가능한 거고, 자, 6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6이라고 한다면 B에 대한 원소는 1, 2, 3, 6이 있는 거고, 다음 10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1, 2, 3, 4, 6, 12까지. 다음 18이라고 한다면은 1, 2, 3, 6, 9, 18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이제 B에서 A가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빼볼게. 그 개수가 2개가 나와야 된다고 하거든. 자, 먼저 3 빼고 6 빼요. 얘 2개 가능하네. 다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A가 가지고 있는 거 빼. 3 빼고 6 빼. 12도 빼. 그러면 남아있는 게 3개네. 불가능이네. 얘는 안 되는 경우다. 다음 마지막에 있는 거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한번 해보자고. 3 빼고 6 빼고 9 빼고 18 뺐네. 2개 가능하네. 그래서 가능한 후보가 얘랑 얘 2개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A 차집합 B에 대한 원소 합의 최소값이야. 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가 A 차집합 B의 원소 합의 최소야. 그러면 A 차집합 B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적으면 되겠지. 즉 위에 있는 식을 선택해 주는 게 합이 적을까? 밑에 있는 걸 선택하는 게 합이 적을까? 밑에 있는 거겠지. 그래야 A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대한 많이 빠질 거 아니야. 자, A 차집합 B 이제 계산하자.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 싹 다 뺄 거야. 3, 6, 9, 18. 그러면 남아있는 녀석들 27이라고 하는 애가 원소의 합 중에서 가장 최소인 거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최대라고 바뀌었어. 그러면은 위에 있는 식을 선택해주면서 3이랑 6을 빼고 나머지 합을 해주면 되는 문제겠다. 그치? 변형도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야. 자, 이제 실전 6개 남았거든? 20분에 시작할 거야. 자, 실전 3번, 4번 봅시다. 자, 6문제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집중 잘 해주시고요. 자, 실전 문제 3번입니다. 얼른 앉으시고요. 실전 문제 3번 보게 되면은, 자, 기억번부터 들어갑니다. 야, A 차집합 B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A 교집합 B랑 같냐라고 물어본 거야. 자, 벤 다이어그램. 선생님 계속 머리에 대가리를 때려요. 야, 내 자꾸 계속 죽어요 계속 막. 민지가 촬영하고 있는데. 자, A. 자, 우리 대가리 말고 머리라고 합시다. 아, 작년에 고2 수행에서 조금 이제 공부를 좀 못하던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별명을 지어줬었거든. 걔는 유절이라 그래서 유절. 유런이 절단됐다 그랬거든. 유전인 줄 알았어. 그리고 걔보다 더 심한 애가 있었단 말이야. 걔는 유삭이라 그랬어. 유런이 삭제됐다 그랬으면. 너는 유런 못 봤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냥 막 우리가 기억을 막 떠올리잖아. 그럼 진짜 유런이 손잡듯이 막 이렇게 막 움직여. 그러다가
딱 연결되는 순간이 기억이 나는 순간이야. 근데 너네가 복습 안 하고 그러면은 유런이 사이가 점점 멀어져. 달래야 달릴 수 없는 거리로 와. 친구가 이런 뭐 하는 뭐? 아무 말도 안 힘내세요. 화이팅! 자, 그래서 기억번 봅시다. 자, 기억번을 보게 되면 A 차집합, B 여집합이라고 하는데 쟤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얘를 차집합을 교집합의 뒤에 여집합으로 바꿔버린 후에 이 전체에 대해서 여집합을 본다라는 거야. 요렇게. 알겠지? 차집합을 교집합의 뒤에 있는 녀석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돼? B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A 교집합 B 맞는 말이네. 야, B 차집합 B, A 차집합 B, 차집합 C야. 얘를 A 차집합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뭔가 결합 법칙을 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 돼. 차집합에 대해서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안 했어. 합집합이랑 교집합에 대해서 만족된 듯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차집합을 전부 다 교집합으로 다 바꿀 거야. 그러면 A 차집합 B는 교집합의 뒤에 여집합으로 바뀔 거고 여기에 차집합 C는 교집합의 뒤에 여집합으로 바뀐다는 거야. 자, 이렇게 다 바꾸게 되면 결합 법칙이 만족된다고. 그러면 뒤에 있는 이 녀석들 B랑 C랑 묶였으니까 이만큼 뒤에 있는 녀석들을 묶어내볼게.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 얘를 다 묶어낼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 A 교집합에 여집합 졸라 많지. 그럼 뭐 하라고? 드모르간스라고. 그러면 B 교집합이 바뀌어서 합집합 그리고 C라고 묶어내고 전체 여집합. 자, 근데 교집합의 뒤에 여집합이네. 교집합의 뒤에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A 차집합 B 합집합 C 맞네. 그래서 연산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야, A 교집합의 뒤에 여집합이야. 그러면은 차집합으로 바꿔서 A 차집합 B 차 A라고 하는데, 자, 얘는 뭘까? A에서 B 차집합 A를 뺐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니? 잘 생각해봐. 야, B 차집합 A라고 하는 거는 B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A가 가진 걸 이미 다 뺐어. 근데 A에서 걔를 빼봤자 빠지는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A라고 하는 집합이 나온다는 거야. 다음, 얘. 야, B 차집합 A야. B에서 A가 가진 게 다 빠졌어.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게 A랑 겹쳐지는 부분이야. 있어? 없어. 공집합이야. 두 개 합치면은 A겠지. 맞네? 넘어갈게. 4번. 자, 4번 문제. 음이 아닌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 U에서 부분 집합 A, B는 다음과 같다. 야, A라고 하는 애가 3의 N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래. 이게 어떤 말일까? 10으로 나눈 나머지에다가 형광펜 하나만 해주라. 재원이 잘 이해한 거 맞지? 방금 그냥 멍 때리다가 기억 니은데 이거 동글동글 하고 그냥 넘어간 거 해가지고. 아니지? 됐어. 자, 10으로 나눈 나머지 이게 어떤 의미야? 3의 N제곱 1을 자리수 1의 자리 숫자 나타내는 겁니다.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하는 거는 1의 자리 숫자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적어놔. 형광펜 했잖아. 그 밑에다가 1의 자리 수 적어놔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구가 나오면은 1의 자리 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3의 n제곱을 1로 나눈 나머지 10으로 나눈 나머지 즉 1의 자리 숫자 앞에서 봤었잖아. 3971 얘는 직접 뭐 거듭제곱 하시면은 나옵니다. 둘이 연애할래? 필요 없이 당연히 그렸어요. 어? 다음 B
야, 9의 n제곱에 대한 1일짜리 숫자야. 뭐가 있을까? 9. 그 다음은 81. 그 다음은 729. 그 다음은 1. 9, 1, 9, 1, 9, 1 반복되니까 1이랑 9.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자, 이제는 별거 없습니다. 자, A 교집합 B라고 하는 애가 X에 포함되어 있대. A 교집합 B라고 하는 애는 9, 1. 두 개겠다.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라고 하는 애는 1, 3, 7, 9가 되겠지. 야, 1이란 9를 반드시 포함하고 1, 3, 7, 9에 대해서 부분집합에 대한 개수는 몇 개? 4개. 네. 그 우참하시는 이유는 뭘까? 연애하지 마. 진짜.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거든? 너네 자꾸 그러면 진짜 뽀뽀 시켜버린다. 진짜요? 진짜 국민한테 빼빼로 게임 시킨다, 진짜. 진짜 누구를 이랬어? 차라리 재원이랑 한다고? 야, 얘 좋아한다. 아까 탄이랑 했다고? 빼빼로 게임 했다고? 탄이랑 물 마시는 데 쪽에 서 있었거든요. 응. 탄이 갑자기 손깍지 꼈어요. 야, 잠깐 이쪽으로 나가는데. 아니. 도대체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친구도 나가. 원정 뛰는 거지, 원정이 연애인 거지. 아니, 근데 웃긴 게 이런 상황이 어디서 벌어지는 줄 알아? 원래 남고에서 일어나야 돼. 유신고에서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야, 저기 반 유신고 있냐, 혹시? 한 명 있어요. 한 명? 누군데? 뭐지? 그 안경 쓰고. 안경 쓰고. 이름 몰라? 자, 그 다음 5번 들어갑시다. 자, 실전 문제 5번 보시게 되면은 전체집합 U에 대해서 다음 부분집합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애 가분 조건에서 3, 4, 5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는 1, 2, 4라고 주어졌네요. 자, 이때 나번 X라고 하는 애가 전체 집합에 대해서 부분 집합이고, 왜? 뭐 했어? 되게 이상해요, 진짜. 여기로 보잖아요, 진짜. 그냥. 모르는데? 뭐 했는데? 숨을 참고. 아니, 이제는 다. 진짜 왜 저런 거야? 왜 저럴까? 뭐가 문제지? 야, 그냥 끝나고 나서 저기 재원이하고 같이 손잡고 가면 되잖아. 왜 그래? 야, 너 10시 이후에 디플레잉 가지? 갈 거예요. 레전드, 진짜. 11시. 11시까지 한다고? 11시. 됐다. 야, X라고 하는 애는 지금 원소 개수가 하나래. 그리고 A 합집합 X라고 하는 거에서 B라고 하는 애를 뺐어. 얘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래. 얘도 원소 개수가 하나래.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집합이 많이 달린 게 있잖아. 얘가 싫어. 그러니까 드모르간으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버릴 거야. 교집합에 대해서 여집합이 된 애가 1, 2, 4라고 하는 애야. 근데 A라고 하는 집합이 나와 있으니까 교집합을 어떤 애인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여집합에 포함되는 애가 1, 2, 4니까 3, 5는 교집합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다음 남아있는 거 4는 A에 포함, 나머지 1이랑 2는 B에 포함이 될까요?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왜냐면은 전체 집합이 있으니까. 전체 집합이 있는데
그 이외에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갈지 여기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라고? 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할게. 그러면 B랑 C 영역에 들어가야 될 녀석들이 1이랑 2라고 하는 녀석들이야. 이 두 개가 어디에 들어갈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전체 집합이 어떤 애인지는 알 수가 있어. 교집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1, 2, 4라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1, 2, 3, 4, 5라는 걸로 전체 집합은 확실하게 정해진 거라고. 교집합의 반대가 1, 2, 4야. 근데 교집합은 3이랑 5가 있다고 했으니까 전체는 1, 2, 3, 4, 5가 되겠다라는 거야. 자, 이때 A랑 X랑 합쳤어. 근데 B를 뺐는데 1이 남는데. 무슨 말일까 이게? 야, 애초에 X라고 하는 애를 무시해봐. A에서 B를 빼. 근데 하나 남는다고 하니까 얘만 남는다는 거네. 그러면 X랑 합쳤을 때도 똑같이 나와야 돼. 만약에 X라고 하는 애가 여기 C 영역에 있다라고 하나 쳐보자. 그러면 합집합을 하게 되고 B라고 하는 애를 빼면 4랑 X 두 개가 나오겠지, 원소가. 근데 원소가 하나라며. 그래서 X가 이 밖의 영역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이때 B에 대한 원소를 다 구하라. 야, 집합 원소 개수가 1인 집합인데 앞에 모든이라고 붙었어. 모든 집합 X에 대해서 얘가 만족돼야 된다고. 이해돼? 즉 원소 개수가 하나짜리인 부분 집합 전부 다 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 안 되냐고. 됐어? 안 됐어? 아니, 지금 내가 적어줄게. 모든 X에 대해서 얘도 만족되고 얘도 만족돼야 돼. 즉 하나짜리 부분집합이 있는데 이 하나짜리 부분집합이 이 조건을 항상 만족시켜야 된다는 뜻이라고. 야, 전체 집합에서 하나짜리 부분집합은 1, 2 해서 5까지 총 5개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전부 다 밑에 있는 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니까. A랑 X랑 합치고 B를 뺐을 때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 야, 근데 아까 내가 뭐랬어? 그러면 X라고 하는 애는 여기 영역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근데 여기 영역이 있지 않으려면은 남아있는 1, 2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1, 2가 여기 포함돼야 된다고. 여기에 있으면은 저 조건 만족 못해. 예를 들어줄게. 봐봐. 야.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2가 있다 치자. 그러면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 X에 대해서 전부 다 쟤를 만족시켜야 되거든? 근데 X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얘라면 어쩔 건데? A랑 X랑 합쳤어. 3, 4, 5, 1이야. B를 뺐어. 그러면 1이랑 4가 남는다고. 그럼 개수가 2개가 돼야지. 그래서 여기 밖에 뭔가가 나와 있으면 안 된다고.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저 조건을 다 만족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B에 대한 원소의 합 1, 2, 3, 5 다 더하면 11이라고 문제 마무리. 다음 실전 6번. 자, 실전 6번 보게 되면 A라고 하는 원소가 집합이 부등호로 나와 있네. 우리 부등호 잘하잖아. 우리 부등호 여기서 제일 잘하는 친구가 누구였지? 레전드. 다들 갸우뚱한 표정 잘 봤고요. 그 표정을 보기 위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자, 그러면 제일 잘한다고 했던 태호야, A 집합 원소 다 불러. A요? 네. 그 X가 3보다 크다랑 X가
마이너스 2번 작다. 개가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조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3보다 크다라는 이 영역에 있어서 집합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b라고 하는 애는 뭔진 모르겠는데 뭔진 모르겠어. 근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n b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영역을 만족시키는 x들이 전부 다 b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야. 자, 가본 조건. 야,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랑 합쳤더니 r이라고 나왔어. 자, 이 r이라고 하는 거 위에 나와 있는데 얘네 실수 전체에 대한 집합이야. a랑 b랑 합쳤는데 실수 전체가 나온다고. 자, 위에 있는 거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시해봐.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2, 큰큰 작작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b랑 합쳤더니 전체가 된대. 그러면 b라고 하는 애는 어떤 영역을 포함시켜야 되냐? 마이너스 2부터 해서 3까지 이만큼에 대한 영역은 포함시키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근데 나번 조건 보게 되면은 a랑 b랑 겹쳐지는 부분을 봤더니 마이너스 5부터 해서 마이너스 2까지만 겹쳐지는 거래. 야,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요. 마이너스 2에는 등호 빠졌고요. 너무나도 당연하게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모양 봐봐. 작으면 사이에 껴 모양이잖아. 두 개 끼게끔 만들어 놔야 돼. 자, 겹쳐지는 거는 마이너스 5부터 해서 마이너스 2까지. 여기까지만 겹쳐진대. 근데 마이너스 2부터 해서 3까지는 포함을 시키고 있어야지만 전체 실수가 돼. 그래서 3의 색칠이 되겠지.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은 마이너스 5부터 해서 마이너스 2 직전까지. 그래서 여기 B에서 나타내지는 원소가 마이너스 5부터 해서 3까지가 되어야지만 합쳐서 전체 실수가 되는 거고 겹쳐지는 부분이 얘 영역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등식에서 기준이 되는 애가 마이너스 5랑 3이니까 각각을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하고 두근의 합 마이너스 2 그러면은 A는 플러스 2가 될 거고 B가 두근의 곱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B 17이라고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공수1이 안 되면은 공수2 안 되지. 저기 설마 미쳤다고 저기 부등식 까먹은 친구 없을 거라 생각해. 에이, 설마. 자, 실전 7번 들어갑시다. 실전 7번, 8번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실전 7번 보시게 되면 1보다 큰 자연수 K에 대해서 전체 집합 K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 A는 K 이하의 짝수야. 다음 B라고 하는 애는 K에 대한 약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좀 복잡한 애가 있으니까 적고 들어갑시다. A에 대한 개수 곱하기 A와 B의 합집합에 대한 여집합의 개수 두 개를 곱한 게 15래. 이때 A 합집합, B 여집합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해야 된다. 자, 얘들아, A라고 하는 애랑 저기에 A 합집합 B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여집합 두 개의 개수를 곱했더니 15래. 야, 개수는 자연수로 나오는 거잖아. 15가 나오기 위해서는 딱 정해진 숫자들밖에 없다고. 그러면 어떤 경우가 가능하겠니? 1, 15 가능하겠지. 또 3, 5 가능할 거야. 그 다음엔 5, 3 가능할 거고 15, 1 가능할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푼 거 아니야? 혹시 어디서 많이 풀어봤다 싶지 않아? 얘 부정방정식이야. 여러 가지 방정식 할 때 부정방정식이라고. 두 개의 정수의 곱이 어떤 거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들 대입해가면서 미지수들 찾아냈던 거 걔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하지 마.
우리 다 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두 개를 곱해서 자연수들끼리 곱해서 15가 나온다라는 거는 직접 찾아가지고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야. 자, A가 만약에 1이다 라는 거는 A는 K 이하의 짝수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으로 가능한 K 값은 뭐가 있냐면은 2랑 3만 있어. 이하니까 4 이하면은 두 개겠지. 그러니까 K 값으로 가능한 후보가 2랑 3인데 야, 전체 집합이 K 이하의 자연수야. 그럼 개수는 2개, 3개가 전체일 거 아니야? 15개는 불가능하다고. 얘 못 나온다고. 얘는 불가능한 경우다. 다음, K 이하의 짝수 개수가 3개가 나온다. 그럼 2, 4, 6이 포함됐어야 돼. 그럼 K로 가능한 거는 6과 7이 되겠지? 이때 B라고 하는 애가 K에 대한 약수야. 그러면 이제 얘는 좀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 A랑 없을 것 같아. A랑 B랑 합쳤는데 그 나머지가 5개? 6개면은 그러면은 A랑 B랑 합쳐서 1개? 얘는 2개? 이씨 말이 안 되네. A 개수가 3개인데. 그지? 그래서 얘도 글렀네. 글러먹었다. 글러먹었어. 글러먹었어. 이 새끼들. 자, 그러면 A 들었니? 들어버린 거야? 자, A 개수가 5개래. 나한테 왜 그래? 태호야, 난 너한테 그런 적 없다. 자, A에 대한 개수가 5개야. 그럼 K로 가능한 거는 몇이랑 몇일 개니? K 이하의 짝수가 5개라고. 태호야, 증명하자. K로 가능하고 후보가 뭐야? 다시. 재원아? 예? 증명하자. 아, 예. K로 가능한 거는 후보가 뭐야, 그러면? 7요? 진솔아? 11. 그래, 네가 제일 낫다. 야, 집중해야지. 집중력 깨지니까 모르는 거잖아. 야, A가 K 이하의 짝수 개수라고. 짝수 개수가 5개가 나오는 거는 2, 4, 6, 8, 10 포함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K는 10이랑 11밖에 안 된다고. 아? 자, A 합집합 B에 대한 여집합의 개수 한번 이제는 셀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야, 전체 집합의 개수가 먼저 10일 때 한번 보자. 10이라고 한다면 전체 집합의 개수는 10이야. 근데 그 중에서 A라고 하는 애는 5거든. 자, 나타내보자. A랑 B 이렇게 나타내볼게. 그러면 A에 들어갈 녀석은 2, 4, 6, 8, 10이야. 그지? 그 다음 B에 들어갈 녀석은 좀 적어놓을게. 위에다가 2, 4, 6, 8, 10. B에 들어갈 거는 K에 대한 약수거든. 1, 2, 5, 10이 들어가야 돼. 야, 겹쳐지는 거 적어보자. 여기 2랑 10이 들어가야 돼. 다음 4, 6, 8은 여기에 있고 1, 5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전체 집합이 10이니까 여기 포함되지 않은 녀석들이 밖에 있겠지. 1, 2, 3, 4, 5, 6, 7, 8, 9, 10 끝났네. 개수 몇 개야? 만족되지? 그러니까 K값은 10이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이때 A 합집합, B 여집합에 대한 모든 원소의 곱이야. 자, 밖에 있는 애들 3, 7, 9라고 구했어. 다 곱해. 계산하면은 189가 나오겠지. 자, 이제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 실전 8번입니다. 번호를 안 적었잖아. 실 문제였고요. 자, 이제 실전 8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거 우승기 지금도 우승기 없긴 한데 우승기 싹 빼고 들어가야 돼, 진짜. 실전 8번이 제일 중요한 문제야. 자, 실전 8번 문제. 야,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문제 A, B, C를 풀게 했다고 합니다. A를 마친 학생이 라지 A라는 집합, B는 B, C는 C라고 할 때 A에 대한 개수 주어졌고 얘는 40이야.
다음 B에 대한 개수 주어졌어. 35래. 다음 C에 대한 집합 개수 주어졌어. 35야. 다음 두 개 교집합에 대한 개수가 나왔어. 지금 숫자들이 졸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네들이 헷갈릴 가능성도 크다고. 다음 A랑 C에 대한 교집합이야. 네? C 50이야. 어? C가 50이야. 감사합니다. 재원이 집중 잘한다. 이제 와서? 어? 그 발언은 제 발언과는 관련이 없긴 한데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A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이라고 하는 데는 7입니다. 자, 이때 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의 수의 최소값입니다. 형광펜. 두 문제 이상 맞힌 학생의 수의 최소값. 자, 우리가 배웠던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들어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산 들어갔고요. 합에 대한 최대 최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지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들어갑시다. 야, 100명의 대상으로 A, B, C 세 문제를 풀게끔 했어요. 자, 이때 A 문제 맞힌 학생, 그 다음에 B 문제 맞힌 학생, C 문제 맞힌 학생을 다 구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문제 상황을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복잡하니까 그런 거예요. 복잡하니까. 자, 우리가 함수 문제를 풀 때 2차 함수에서 식이 복잡해지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집합도 복잡해지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는 전체 집합도 있을 거고요. 얍. 자, 이 조건 알겠어, 이 조건 알겠어, 이 조건 또 알겠어, 얘도 알겠어, 얘도 알겠어. 근데 얘는 졸라 복잡해. 여집합 졸라 많아. 뭐 한다고? 벤 다이어그램? 아니, 벤 다이어그램이래. 드모르간 법칙으로 다 묶어낼 거야. 자, 여집합으로 싹 다 묶어내보자. A, 합집합 B, 합집합 C에 대한 여집합이 7이라고. 간단해졌지? A랑 B랑 C랑 다 합친 A 밖에 있는 부분이 총 7개가 있대. 아하, 얘네 7개구나.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지. 뭐냐? A 합집합 B 합집합 C에 대한 개수는 얘에 대한 개수는 9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 자, 두 문제 이상 맞춘 학생이니까 여기 영역에 들어가는 애들. 어이구. 아이고, 씨. 아이. 이 노란 색깔에 들어가는 이만큼의 영역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복잡하거든?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잘 봐. 야, 지금 교집합 두 개에 대해서 정보가 주어졌고, 각각들에 대한 A 집합, B 집합, C 집합 개수가 나오는 상태야. 얘는 항상 영역을 나눠야 돼. 영역 전개? 아니 근데 그거 나 안 봐서 모르겠어. 근데 애들 재밌다며 그거. 어쨌든 영역을 나눌 거야.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다 겹쳐지는 거야. 왜냐면은 얘가 가장 적은 숫자가 나올 게 뻔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를 X라고 한번 더 볼게. 야, 여기 있는 가운데를 X라고 두는 순간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A 교집합 B에 대한 개수가 15개를 했거든.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개수는 15 빼기 X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다음 A랑 B랑 교집합은 10개야. 그럼 여기에 너무 작게 10-X라고 하는 애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A에 대해서 개수가 총 40개라고 했잖아. 다 더해봐, 얘네들 3개. 그러면 25 빼기 X거든. 그럼 여기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15 플러스 X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A 개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이라는 걸로 맞춰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다음 B에 대한 개수는 35개래. 야, 이거 2개 더하면은 15개 나왔다, 그지? 여기서 15개 나왔으니까 이만큼에서 이제 20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겹쳐진 부분.
그래서 얘를 새로운 문자 y로 그냥 두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미지수로 두는 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앞에서 방정식 풀 때 모르면 미지수, 얘도 모르면 미지수야. 야,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녀석은 남은 부분이 20-y가 되겠네. 다음 c 접근합시다. c는 10-x, x 더하면서 10이죠. 남은 부분은 42 빼기 y라는 숫자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전체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93이라는 숫자를 찾아냈었잖아. 야, 이제 미지수로 나타낸 애들 싹 다 한번 더해봐. 그럼 전체 집합의 개수가 나올 거 아니야? 다 더해보자. 얘랑 얘랑 더하면 30, 얘랑 얘랑 더하면 40, 아니 10. 그래서 다 더하면 40. 야, 이제 x라고 하는 문자가 사라졌네. 그리고 나서는 y에 있는 문자들 싹 다 더해볼까? 얘랑 얘랑 더하면 20, 얘랑 더하면 62 마이너스 y야. 야,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집합 93이 돼야 되니까 y에 대해서 숫자를 찾아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y라고 하는 애는 9라는 거를 찾았어. 얘를 찾았어. 자, 그러면 이 y라고 하는 애가 9였으니까 다 지울게. 얘가 11, 얘는 9, 그 다음 얘는 33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노란색 영역이 들어간 녀석들이야. 자,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할 거야. 싹 다 더해볼까? 그러면은 15, 25 빼기 x, 34 빼기 x가 되겠네. 그러면 얘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근데 x 알아 몰라? 몰라. x라고 하는 애는 얼마인지 아직 모른다고. 이해돼? 근데 x값이 뭐든 간에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에 들어갈 이 숫자들은 확실하게 정해진 애들이야. 우리가 저기에 맞게끔 넣은 애들이라서 x가 뭐가 됐든 간에 항상 만족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x가 가능한 숫자들은 어떤 게 있을지 잘 생각해봐. 일단 당연히 개수니까 0보다는 커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어. 근데 어디까지 가능할까? x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까지 가능한 숫자가 될까? 15면은 얘가 0으로 만든 거지? 얘는 15네. 얘는? 마이너스 5. 야, 마이너스 5개 가능해? 안 돼. 14 안 되고 13 안 되고 12 안 되고 당연히 안 되겠지. 음수가 나오니까. 그럼 x는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10까지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x 범위가 주어진 겁니다. x가 10이 들어가도 쟤는 다 만족되는 애들이야. 우리가 숫자들을 맞춰놨으니까. 그래서 x 값이 가장 클 때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가 가장 작은 최소값이 나오니까 10을 넣었을 때 나오는 24라고 하는 녀석이 두 문제 이상 맞춘 애들이 최소값이 된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거 문제 해석도 복잡하고요. 드모르감 들어갔고요. 최대 최소 들어갔고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까지 다 들어간 문제입니다. 변형시키기 졸라 좋은 문제입니다. 잘 봐놓으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갑시다.